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굉장한 아주 활동을 하고 있죠.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과도 있었었고 지금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고 얘기가 있었던,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상황에서는 한 가지 역할은 했었죠.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할을 하긴 했는데, 586 이제 운동 세대들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이란 사람 아니면 이렇게 막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씨를 지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치 지형을 갖다가 선명하게 만들고는 있죠. 그러니까 드럽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이 당에서 공천 못 받으면 저 당으로 가고, 저 당에서 못 받으면 또 뭐 다른 뭐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한 당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1대가 개헌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상하게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막 전부 다 같이 뭉쳐가지고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하는데, 평소에 활동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뭐 진보나 뭐 보수도 없죠. 하여간 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국민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떤 각 당의 개념이 저쪽 당이 뭐 이렇게 지향하는 개념이 뭔가 구별이 안 됐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향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 막 이쪽 저쪽 딱딱 편을 갖다 제대로 갈라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586 세대들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지금 상황에 맞는 젊은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원하게 막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입니다. 김정하의 시시각각이란 한번 읽어보니까 586은 가는데 또 다른 우리 국민들한테 좀 우려를 줄 수 있고 걱정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써놓으셨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이제 보지요. 남북 간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의 국가기관 시설을,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시시각각인데요.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모의하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10년 만에 본격 부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당선권의 진보당 몫으로 세석을 배정하면서다. 진보당은 자신들이 통진당의 후신은 아니며 가치와 정신을 일부 계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선 통진당의 후예로 간주한 지 오래다. 과거 운동권의 민족 해방 노선을 그대로 베낀 당 강령부터 핵심 구성원들까지 두 당은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다. 여기서 두 당이라는 것은 이제 통진당하고 지금 진보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진보당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은 강성희 의원이나 울산 북구에서 민주당 진보당의 단일 후보가 된 윤종호 전 의원, 수도권 출마를 준비한 김재현, 이상구 전 의원 모두 통진당 출신이다. 5일 발표된 진보당 비례후보 3명, 장진숙, 전종덕, 손소르의 이력에도 통진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냈다면 원내 입성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지역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넘기 어렵고
비례대표도 득표율이 3% 미만인 의석을 안 준다는 봉쇄 조항에 걸렸을 가능성이 컸다. 참고로 2022년 대선 때 진보당 김재현 후보 득표율은 0.11%에 불과했다. 그런데 진보당이 절제 비례 3석을 확보하고 추가로 지역구 한두 석까지 넘보는 횡재를 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경기 동부 연합의 끈끈한 인연을 빼놓곤 설명이 어렵다. NL 분파 중에서도 가장 종북 성향이 강했던 경기 동부 연합은 통진당의 핵심 줄이었다. 이석기, 김미희 전 의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경기 동부 출신으로 잘 알려진 인사다. 이재명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성남에서 사회운동을 할 때부터 김미희 전 의원과 안면을 탔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김 전 의원도 민노당 소속으로 같이 출마했는데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후배 당선을 막으려고 이 대표로 후보를 단일화했다. 그 대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자 김 전 의원을 비롯한 경기 동부 인사들은 대거 시장직 인수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현지 씨도 경기 동부 인사들과 인연을 맺는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씨도 한 청년 지도위원 출신이어서 경기 동부와 동질성이 강하다. 이후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경기 동부 인사들은 성남시와 관련 기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권에 개입했다. 이 대표는 경기 동부를 활용해 조직력을 키우고 경기 동부는 실리를 챙기는 윈윈 관계를 형성한 셈입니다. 대단한 능력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표는 2010년 아름다운 추억을 재현하란다. 믿지 못할 친문을 쳐내고 진보당을 이성정당으로 끌어들이는 게 향후 대권 가도에 유리하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도대체 진보당이 어떤 당인가? 공공연히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를 외치는 정당이다. 당 강령엔 재벌 해체와 대폭 감군도 명시했다. 그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새 당국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민주노총 간첩단 등 잇따른 간첩 사건마다 빠지지 않고 진보당 간부들이 고정배역으로 등장한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때 약 200쪽 분량의 북한 지령문을 확보한 뒤 어렵사리 암호를 해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은 대남 공작기구네요. 2021년 12월 28일 민주노총 간첩단에 이런 지령을 내렸다. 영업 일부 민주노총을 의미하네요. 진보당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진보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와 지방의 의회를 진출할 가능성을 열고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원내 정당으로 진입할 전망을 열자. 실제로 진보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 당선자를 냈고 이번에 원내 진입에도 성공했다.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대로 하면 정말로 나라의 안보가 걱정이 되네요. 간첩들의 어떤 수사도 지금 경찰로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렇게 넘어왔죠. 이걸 어젠가 그저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은 다시 간첩 수사는 갖다가 국정원으로 되돌리겠다. 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조국 신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일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걸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장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 활동을 하니까 세계에서도 정말로
최상위에 있는 세비도 받고, 그 다음에 그 8, 9명 되는 보조 인원을 쓰고 정말로 여러 가지 186개 특혜를 누리면서 국회의원을 하죠.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법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라든가 또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라든가 이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사의 노력으로 지금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그 다음 대한민국 법률에 위법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면책특권 없애고 면책특권 당연히 없애야지.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국헌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할 텐데 국회의원들한테 특권을 줘놓으니까 본인들은 그 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위해서 그게 이제 맞는 행위인지 안 맞는 행위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분명하게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같은 민주당에서도 좋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전에 민주당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나눴잖아요. 이번에도 많이 나가더라고. 이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갖고 같은 편끼리 정치해야 돼. 그런데 어떤 당에 소속돼갖고 정치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고 일반인으로 내려와서 해야지. 그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임종서이가 좀 지난날 보여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그다음에 면묘를 좀 일신해가지고 이낙연 호남 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환골탈태한 정치인으로 거듭난다 하면은 저 친구는 조금 그래도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기대했는데 결국은 다른 큰 역할을 하려면은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되는데 하여간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가끔씩 보니까 좀 멋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어느 당을 불문하고 그 멋있는 친구들은 꼭 당선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좀 밝고 희망차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젊은 애들이 꿈을 가지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